안녕하세요. 위금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월 11일 윤 대통령님 탄핵 변론 기일 때 황교안 대표님하고 김용빈 사무총장과의 질의와 답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데 거기에 심오한 질문을 캐치하지 못하고 대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뭘 잘못 대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질문한 황교안 대표님이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동문서답, 우문 현답이 아닌 현문 우답,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실제 질의와 답변한 내용 같이 동영상을 봐가면서 중간중간에 스톱해 가면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일이었습니까? 증인 신문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증인 신문을 마치는데 이때 황 대표님이 기회를 좀 포착해서 질문을 좀 하겠다. 왜 그러냐면 90분간의 질의와 답변 하도록 너무 빡빡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질문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날이 2월 11일 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무슨 아주 큰 일을 당해서 그런지 이 기회를 어쨌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기회가 있었고 요 질문한 내용을 아주 엄청 중요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후보에게 아까 또 당부받은 것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후보에게 질문한 당부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 대통령님과 사전에 좀 교감이 있으셔서 지금 윤 대통령님이 당부한 내용이 있던 거죠. 왜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이 계엄의 본질입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치려고 이 계엄을 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하지만 부정선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황 대표님이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 선거,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2대 총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하자가 10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저도 국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할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요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요 4.10 총선에서 2024년 4.10 총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상한
그 증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박 증거라고 그래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10여 건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오늘 해설을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 뭐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아니 법상 그렇다고 하는 거 이 답변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완전히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헌재의 그 해석 이거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법은 다 지키는 거지만 법상 그렇게 돼 있으면 개인 도장을 찍으라면 찍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정말 이거 붕괴했는데요. 예,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쇄날인 할수록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자, 질문. 예, 요 부분을 보시죠. 질문은 개인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인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 다르죠. 이거 소유주가 누구냐 소유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은 그 찍는 방법 직접 찍냐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냐 아니면 프린터로 인쇄 날인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해당한 답이 아니라 이제 비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반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쇄 날인도 상위법하고 상위법을 준용하지 않는 그 하위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표님이 그다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들어보시죠.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규정은 가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주장은.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자,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없죠.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예.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은 계속 일단 질문이 도장, 개인 도장 찍었습니까? 물어보는데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하위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관과 그다음에 헌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법에서는 뭘 얘기냐면 인쇄 날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개인 도장을 찍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질문에 다른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에게 대법관의 판결과 헌재의 판결을 너는 그러면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되진 않았죠. 규칙은 그대로 있고요. 22대 국선 때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법대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예. 규칙이 잘못됐는데 규칙을 바꿀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그 도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도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과 실제적으로 규칙에 바뀐 것,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들을수록 이제
화가 나는데. 예. 지금 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효투표냐 아니냐를 결정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도장의 소유권이 누구냐, 투표관리관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는데 답은 날인 방법, 인쇄하느냐 직접 찍느냐 이 날인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예, 이건 무효투표입니다. 그러면 정규의 투표용지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시행령에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00조에 정규의 투표용지 등 해가지고 이걸 보겠습니다. 네, 펜. 예, 법 179조 제1항 1호에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관할 구시군 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그러니까 위원회 도장이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명동 그 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죠. 여기도 보면 자신의 도장. 예.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가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인 거죠. 그럼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 선거 후에는 선관위에게 반납하는 도장, 이건 선관위 소유의 도장이죠.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은 그런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입니까? 아니죠. 비정규의 투표용지죠. 예. 뭐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관리관도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 위원회에 청인을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용지 인쇄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마크가 별로 안 예쁘네요. 잉크색을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인쇄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그다음에 선거인에게 교부해야지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지만 이건 정규의 투표용지죠. 그래서 정규의 투표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거는 무효투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가 계속 정규의 투표용지, 자신의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한 이 선거,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누구 도장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인쇄 날인하는 거 그거 대법원이 그거 괜찮다고 판결 내렸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57조 예. 그다음에 158조 요 내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는 사인란, 그러니까 개인 도장 날인 날에 사인을 날인한 후, 개인 도장을 날인한 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제 100장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당일 투표인 경우엔. 예.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란에는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선관위에게 반납하는 도장을 찍는다? 그거는 일단은 개인 도장이 아닌 거죠. 예, 이거는 개인 도장이 아니다는데 그 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인쇄 날인 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인쇄 날인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158조 사전투표인 경우에 사전투표 관리관 사전투표 관리관 안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제 사전투표는 일련 번호 떼지 않고 교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종이 증거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한 후에 자기 도장을 찍고 교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할 때 도장 한꺼번에 찍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상위법에는. 그런데 이거를 하위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선관위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선관위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투표용지에 대한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되어 있죠. 직접이란 말은 없지만 인쇄날인을 하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위법에 구식은 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구식은 거소투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는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2014년도에 이렇게 바꿨어요. 신설을 했어요. 아예. 새로 만들었죠.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상위법에 정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의회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바꿔서 선거관리 규칙을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요. 그러놓고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대법관이. 뭐 인쇄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인쇄날인은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질문은 개인도장 찍냐 안 찍냐. 근데 방법에 대한 거 얘기하니까 그 개인도장 얘기는 뭐 얘기해봐야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상위법에 있는 거 마음대로 하위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이런 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엉뚱한 답에 하더라도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화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짜증나는 얼굴로 하면서 법관이 대법관이 결정했는데 뭔 딴소리야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완성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저 대법원 판결과 저 헌재를 부정하시는 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 진짜 대법관들 이거 나중에 역사의 심판, 헌재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왜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인 도장 안 썼다고 얘기하는데 인쇄날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대법관 판결 이거 수용할 수 없죠. 근데 개인적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 조항에 맞지 않게 좀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절차적인 둘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봤기에는 원상 회복 용지? 뭐죠?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원상태로 네.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 네. 네, 이거 이렇게 기니까 우리가 형상기억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형상기억종이는 아니고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재질. 이거는 맞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여튼 계속 그런 들어보시죠.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정말 저는 그 홍보 영상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화면 우리 다 보셨잖아요. 예? 형상 기억 종이. 예.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 이걸 몇 년씩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해놓고는 불필요한 오해라고요?
뭘 오해를 하는 거죠?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이 말을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들이 한다고요? 정말 화를 내면 안 되지. 예.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시죠? 네. 왜 내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형상지역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봐요. 그것을 형상지역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 회사에서 두 군데서 저희에게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보건력이 우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제가 여쭤보기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네.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네, 이렇게 그런 그 문구가 있는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영상에 그게 올렸죠. 그걸. 그 불필요한 오해, 즉 보건력이 뭐 강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형상기억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분란을 초래하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좁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으니까 이러나요?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도 될 텐데 본인은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높은 사무총장까지인데도 그 판단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대법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대법관의 판결이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형상기억종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그 동영상을 선관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예. 옆에 있는 부분 이제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부분은 개표소에서 개표소에서 접힌 흔적이 역력한 이런 투표지고 오른쪽에서는 4.15 총선 때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해서 대법원 개표 현장에 나온 정말 신권다발 같은 손 베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거의 반 이상, 한 44%? 반 이상은 아니에요. 44% 정도 이제 나왔고, 이게 개표를 7번 했잖아요. 이걸 열 때마다 점점 보완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완전 다 갈아엎은 그런 투표지가 나온 것처럼 투표지였다가 그다음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되는 그런 투표지였는데 한 곳에 갔을 때 황교안 대표님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재검표하는 그 사무원한테 한번
100장 단위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한번 세봐라. 한 번도 안 접힌 게 몇 퍼센트 정도, 몇 장 정도 되냐 그랬더니 56장은 접히는 적이 있고 44장은 접히는 적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양산 을에서는 투표용지가 너무 이제 두껍고 무거운 것 같아서 한번 재봤다는 거죠. 근데 선거법상의 투표용지 규격은 그 평방당 그 제곱미터당 뭐 100g 모조지인데 150g 모조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두꺼운 투표지, 그러니까 무거운 투표지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1월 달에 그 토론회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권오영 변호사님이 그 강북구청 22년도에 강북구청 그 선거무효소송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재검표 현장을 갔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접은 흔적이 있는 게 있고 아예 접은 흔적이 없는 이 파란색, 요 파란색 보시면 접은 흔적이 전혀 없죠. 그러면 형상기억종인데 얘네들은 형상기억상실증 걸린 투표용지를 썼는지 얘는 기억을 해서 빳빳이 돌아왔는데 얘는 왜 안 돌아오는지 그리고 왼쪽 보면 진짜 하나도 접히는 적이 없어요. 예. 뭐 이런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20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도 6.1 지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형상기억종이와 관련해서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 그래서 접힌 자국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알겠다. 하지만 이렇게 돈다발형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왔다 해서 이것은 선거 결과의 조작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비상계엄으로 이제 계몽령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분은 아예 SNS를 닫은 것 같아요. 저기는 아나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형상기억종이 중요한 그 도장, 그다음에 형상기억종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답변도 막 선관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국민을 기만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딱 핵심을 이제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죠. 다음에는 사전투표소의 CCTV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보시겠어요?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설치하는 아니 기표소를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기표대의 가림막 요건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과정에서 장소적인 뭐 편이나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가림막을 설치 못한 게 아니라 가림막을 설치 안 한 경우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가림막이라고 하는 거 기표소에 들어가면 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친단 말이에요. 이 커튼 같은 걸 치는 게 기본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투표의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가림막은 당연히 설치해야죠. 근데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이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가 있었나 봐요.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CCTV가 이렇게 기표소 안을 비추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기표소 위치를 바꾸고 정 그게 안 되면은 뭐 CCTV를 뭐 가려라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CTV가 그 유권자들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사전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적인 뭐 편이나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예,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이죠. 못한 상황이 아니라. 예.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립니까? 역시 그러니까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표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그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네. 가리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밖에 없죠. 이 사무총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이 점을 한번 아니 그 명확하게 제가 확인해- 다시 그러면 확인은 해보겠지만 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예, 여기서 이제부터 확인할 텐데요. 이런 지침 내린 적 없다. 그 다음에 당일과 사전이 다르지 않다. 이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지침을 내린 적 있다. 사전과 당일이 다르다. 요거를 제가 그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기표하는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첫째로 그거 왜 녹화 안 되게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째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가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둘 다 가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네. 예. 이 질문을 하게 된 그것은 팩트 체크가 된 거죠. 실제적으로 사전 투표소에서는 다 가렸어요, CCTV를.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침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침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김영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게 투표의 비밀 보장, 그 다음에 기표대, 기표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기표소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4개 면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앞에 면은, 이 앞에 면은 이렇게 헝겊으로, 예, 부직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제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인이 유권자가 이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서 기표하고 그다음에 나오도록 이렇게 그 기표소에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림막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오른쪽처럼 되어 있어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이 위에 걸대 같은 게 있어요. 이 위에 걸대가 그래서 기표소에 그 가림막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위에 보면 걸대가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자, 이게 기표소고, 그러니까 기표대, 기표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가림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지금 보면은 가림막이 없죠. 왜 이렇게 돼 있냐? 여기 보면 가림막을 걸 수 있도록 돼 있고, 전 현장에 가서 제가, 이거 왜 비밀투표인데 왜 가림막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원하는 사람만 이거 가림막을 해준다고 그러더니 창고에 들어가서 가림막을 갖고 와서 걸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인 사람이 왜 다 가려야지 왜 원하는 사람만 해주냐. 그래갖고 이제 막 주민들이 엉엉엉엉 하니까 그제서야 다 가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왜 기본적으로 이거를 비밀투표인데 예? 비밀투표를 보장하려면 이거 가림막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보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요거 2020년, 예, 5년 전이죠. 예, 총선에서도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이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왜 가림막 설치하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위에 여기 이 분이 사무원이 가림막을 설치한 거죠. 이때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 설치하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법상에 본인은 예, 이거 이렇게 지침을 투표소에 사전 투표소에 그 CCTV를 가리라고 하는 지침을 본인이 안 내렸다 이러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가림막부터 볼게요. 기표소 가림막. 투표 비밀을 보장하려면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겠죠.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탕에 그 커튼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그 가리지 않고 제쳐놔요. 그리고 CCTV는 범죄 예방하기 위한 거고 나중에 범인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위해서 만든 그 CCTV를 이제 그 커튼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치지 않고 커튼을 없애고 CCTV를 가리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가림막이 있음에도 제작을 하면도 이렇게 가림막을 기본적으로 설치 안 했을까? 여기서 보면 가림막과 관련해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CCTV와 관련해서는 가림막이 없는 일반형 기표대. 이 경우에는 가림막이 없는 경우에는 기표소 내부에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CCTV 작동 중지하고 아니면 개표소 설치 위치를 다시 선정해라. 선정하는데 유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투표를 위해서는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림막이 없는 일반 기표대인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관리관 매뉴얼, 또 투표관리관 매뉴얼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표대는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측면 방향으로 설치해라. 그리고 선거인이 설치를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갔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선거인이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림막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는 투표 비밀을 위해서 CCTV를 가린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가리는 건 맞지만 이거 기표대가 가림막이 있는 경우에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에 그 CCTV 위치가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 그러면 가려도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선거인이 설치를 원할 경우만 가림막을 설치해라.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상하죠? 예. 자, 여기도 아예 기표소 위치, 이거 아까 설명해 준 거죠. 이렇게 설치하라고 돼 있으면 뒤에서 다 보여요. 뒤에 서 있으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측면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것도 아예 들어가는 사람이 약간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는 아예 안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뒤에서 보이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장 가보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옆으로 비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시끄럽게 한다는 등, 뭐 투표를 방해한다는 등, 뭐 경찰을 부르고 막 이렇게 그 투표관리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침을 누가 내렸냐? 선관위가 내렸어요. 선관위가.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있을 때 내렸어요. 2024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훤히 다 들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라고 지금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투표 관리 매뉴얼, 사전 투표 관리 매뉴얼 이 두 개의 매뉴얼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CCTV 한번 볼게요. CCTV는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했어요. 예, 여기 보여드릴게요. CCTV. 2018년도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 그 다음에 2020년도 살펴봤는데 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 본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림막이 없는 일반 기표대. 가림막이 없는 게 있었나 봐요. 2018년도에는. 이때에는 기표소 내부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CCTV 작동 중지하고 또는 기표대 설치 위치 선정 등에 유의해라.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그런데 2018년도에 별지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 4.15 총선이 있을 때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본문은 같아요. 본문은 같은데 별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점검부라고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사전투표소 안팎의 설비 상황의 적정 여부를 봐라. 그래서 기표소 내부의 설비 상태, 예, 기표대 뒷면에 창문이 없는지, 또 기표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투표의 비밀 유지 지장 여부 이런 걸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라에 투표소 내 CCTV 설치 여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해라. 투표소 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으면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하라는 거예요. 법에는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투표소 내에는 CCTV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람이 투표 방해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어디서 갖고 와서 넣거나 아니면 넣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특히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투표자 수가 들어온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죠. CCTV를 보면.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투표소 내 CCTV 설치 여부.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해라.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 말고 또 투표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적혀놨어요. 투표소 내 CCTV 설치 여부. 요렇게 사무편람. 절차 사무편람에는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2018년도에 없는 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투표소 내에 CCTV가 설치된 경우에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 이렇게 나온 거죠. 이상하죠? 예. 그러면 2022년,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020년도가 노란색이에요. 이거 다시 제가 비교하려고 왼쪽에 놨고 오른쪽에는 보면 똑같이 위에 2020년도에 보면 가림막이 없는 일반 기표대 설치 시 이렇게 아까처럼 가림막이 없는 경우에 CCTV 작동 중지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0년도, 2024년도에는 바뀌었어요. 예.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할 경우에 현장에서 가림막 설치. 가림막이 없는 경우만 CCTV 작동을 중지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가림막 설치하지 마라. 현장에서 선거인이 원할 때만 가림막 설치해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CCTV를 가리도록 조치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예 조치하라고. 가리도록 조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가림막을 설치하면 되는데 가림막 설치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하라? 아니 CCTV를 가리도록 해라? 참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보면 2020년도에 투표소 내 CCTV 설치 여부 이래서 부방대에서 참관인들이 무슨 근거로 너네가 투표소 내 CCTV 그 카메라를 가리도록 했느냐 막 이렇게 악유를 했거든요.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2022년, 2024년도에 바꿨죠. 예, 투표소 내 CCTV 설치 이거는 없애고 투표의 비밀 유지 지장 여부에 이렇게 되면서 CCTV가 설치된 경우에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해라.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표소. 위에는 사전투표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도 2020년도에는 왼쪽처럼 투표소 내 CCTV 카메라 가려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이게 이제 바뀌었죠. 예. 바뀌어서 기표소 내에, CCTV가 기표소 내부 설비 상황 상태를
적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표소 뒷면에 창문이 없는지 CCTV가 설치된 경우 기표소 내부에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CCTV가 설치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편람에 나와 있는 거죠.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2020년도에 투표소에서 CCTV 카메라 가리도록 이렇게 나와서 악유를 했더니 2020년, 2024년도에는 이게 싹 빠진 거죠. 그러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간에 다른 점은 어떤 건지 이 부분은 매뉴얼을 살펴봤어요. 매뉴얼에 당일투표관리관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사전투표관리 매뉴얼. 여기서 보면 본문은 같아요. 본문은 대형 기표소를 포함해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측면 방향으로 설치해라. 기표소 내부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CCTV 가리도록 조치해라.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개표대는 가림막 없이 설치하되. 가림막 없이 설치하도록 아예 그냥 지침을 내린 거예요. 가림막이 없는 개표대가 아니라 아예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도 제작을 했거든요. 예산 들여서. 근데 가림막 없이 설치하라고 이렇게 투표관리 매뉴얼, 그 다음에 사전투표관리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같아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사전투표는 아까 계속 본 것처럼 투표의 비밀 유지 지장, 투표의 비밀 유지 지장 여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CCTV가 설치된 경우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치. 그러면 투표관리관들,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조치해야 돼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표소의 위치에 설비 위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비해라. CCTV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일 투표는 왜 CCTV를 안 가렸느냐? 설치 위치를 보니까 기표대에 그거를 촬영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CCTV가 설치된 경우 조치해라 하니까 어쨌든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증언도 있었어요. 왜 당일 투표는 왜 안 가려? 이렇게 해서 이견을 제기했더니 선관위에서는 당일 투표는 가리라는 지침이 없었어. 안 가려도 된대.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거죠.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에서 CCTV 그 카메라 가리지 말라고 가리라는 내용이 당일 투표에서는 상급 선관위에서 내리지 않았어.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매뉴얼이 이렇게 다르죠. 조치와 확인의 차이는 아시겠죠? 확인해서 뭐 비밀 투표에 지장 없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전 투표는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조치 안 하면 이거 촬영될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죠.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침대로.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 진짜 몇 개를 찾아보면서 왜 사전투표소에 CCTV는 다 거렸는데, 그리고 문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 촬영해도 그거 몰래카메라로 해서 구속까지 시켰는데 왜 이렇게 철저히 사전투표소에 CCTV는 가렸는데 당일투표에는 버젓이 CCTV가 있어도 안 가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매뉴얼이 달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림막이 없이 일단 기표대를 설치하고 선거인이 요청할 때만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이는 선관위가 기표대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CCTV를 가릴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CCTV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사전투표자 수 공개하면 완전히 증거로 남는 거잖아요. 통합선거인 명부나 그 다음에 투표지, 일련 번호 이거 종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잖아요. 아예. 근데 CCTV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도둑잡이라고 하는 CCTV 이거를 아예 가리면 어떻게 돼요? 선거 부정 완전히 은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큰 그림 하에서 한 것이 아닌가. 예. 가림막 가리지 않은 채, 뭐 투표 비밀 유지 운운하는 거, 예. 그리고 CCTV 카메라를 가리는 거, 예. 이거 국민을 기만하는 선관위 위선전 행태가 아닌가. 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제가 계속 보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 이거 갖고 저거 갖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 별지에 그렇게 그 문구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이렇게 다르게 하나는 조치하라 하나는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다음에 가림막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바꿔야지만 우리 투표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주 짧은 질의와 그 다음에 답변, 예, 이제 헌재에서 있었던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심오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모르셨죠? 예, 투표관리관 도장, 그 다음에 형상기억 종이, CCTV, 사전투표소 CCTV 이 세 가지 이거 부정선거 아니면 선거 무효 예,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아예 예, 도장도 자기 도장 안 찍도록 만들고 예, 가림막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이걸 옵션으로 예, 설치하지 않는 걸 옵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CCTV를 가릴 만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진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계획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밝혀져야 되고요. 밝혀지는 거는 진상규명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 찾아갖고 처벌하는 거 그건 그대로 해야 되고 이제 무슨 투표를 하든지 간에 우리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가림막을 가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직접 찍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그 헌재에서 황교안 대표님과 그 김용빈 사무총장의 그 대답 동문서답하는 그 김용빈 사무총장의 그 내용 그다음에 얼마나 현명한 질문을 했는지 얼마나 그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그 강의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